구회에서 이준호는 우영우 뺨에 묻은 속눈썹을 떼주려 서로의 얼굴이 아주 가까이 밀착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시작되는 연인들의 설렘 심쿵한 모습이었죠. 이에 동그라미는 속눈썹 떼주는 거는 완전 빼박이라며 흥분을 해댑니다. 사실 흥분하는 것은 동그라미뿐만 아니었는데요. 저 역시 이준호와 우영우의 로맨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아주 섬세하게 자연스레 스며들도록 거부감 없는 이들의 예쁜 사랑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준호가 우영우에게 속눈썹을 떼주는 일까지 온 것은 정말 장족의 발전인 셈인데 이것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었죠. 처음부터 커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린라이트 시그널 함께 알아보시죠. Here we go! 이준호와 우영우의 첫 만남은 일반문을 이용하지 못하게 했던 아저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옆에 회전문을 이용해야만 했을 때인데요. 휙휙 돌아가는 회전문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우영우에게 회전문을 잡아줬던 사람이 이준호였습니다. 정명석 변호사실 앞에까지 데려다 주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친절한 사람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임무를 받고 다시 회전문을 나가야 하는 우영우 옆에 다시 이준호가 사람을 기다리죠. 손이 많이 간다는 정보만을 들은 이준호는 그 사람이 우영우 변호사라는 걸 알게 됐는데요. 회전문 앞에서 깊이 고민하며 건물주에게 회전문을 없애자는 제안을 하면 어떨까 하는 말에 살짝 미소 짓습니다. 그 모습을 오히려 귀여워하는 듯 했죠. 그리고 회사에서는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는 당부를 받은 우영우에게 그는 우영우라는 이름을 곱씹으며 똑바로 해도 거꾸로 해도 우영우라고 말하자 눈을 동그랗게 뜨며 회사에서는 절대 말하시면 안 된다고 했죠. 자신의 소개 뒤에 항상 따라붙는 자기소개말을 먼저 꺼내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준호는 손이 많이 간다고 싫은 내색 전혀 없이 콩짝짝 왈츠 스텝을 알려주며 가뿐히 회전문을 빠져나갈 수 있게 도와주었죠. 우영우는 14년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게 뭔 줄 아냐는 정명석 변호사의 질문에 회전문? 이라고 말했을 만큼 그녀에게 회전문이란 커다란 장애물과 같았는데요. 그 힘든 회전문 지나가기를 춤추듯 지나갈 수 있게 도와준 사람이 바로 이준호였습니다. 앞서 저는 등장인물의 이름이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니라 이름 속에 운명이 들어있다고 추리했었는데요. 우광호는 넓을 광에 보호할 호자를 써서 우영우에게 넓은 보호, 미혼부로서 홀로 자폐를 가진 딸을 키우며 의도치 않게 광범위한 보호 아래 양육하게 됨을 보여주는 것 같았는데요. 또한 현재 영우의 유일한 가족으로 우영우의 오른팔 같은 존재로 항상 빛이 되어주는 존재로서 오른 우, 빛광, 배호자로 해석한다면 오른편에서 빛나는 배, 장애를 둔 아빠의 운명적인 역할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제 서서히 우영우는 그 광범위한 보호 아래에서 탈출하려고 하는데요. 오롯이 좌절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던 자신과 아빠를 위한 독립선언은 우영우에게 꽤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밥상 한번 차려본 적도 아빠의 말을 공감해준 적도 없다는 우영우는 스스로 어른이 되기로 결심한 거죠. 그래서 이에 준하는 새로운 배, 이준호라는 배는 우영우가 스스로 선택하여 남은 삶을 항해하는 것입니다. 첫 출근 시 아빠의 당부 속엔 남의 말 따라하지 말고 엉뚱한 소리 말고 너무 솔직하게 말하지 말고 특히 고래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고래 이야기를 하지 말란 말엔 유독 안절부절 못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우영우는 잠시 고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떡하냐고 물어보자 그럼 해야지 라는 아빠의 말을 듣고서야 안도하는 우영우였습니다. 어느 날 외근 나왔을 때 커피숍에서 이준호는 고래 이야기에 신이 난 우영우에게 나에게 할 말이 고래 이야기밖에 없냐며 시간을 정해놓고 점심시간에 고래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했었는데요. 또다시 위기감에 봉착한 우영우가 다시 묻습니다. 꼭 고래 이야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요? 라고 묻자 그럼 해야죠 라며 우광호와 같은 대답을 내놓습니다. 이 장면은 이준호가 우광호와 같은 따뜻한 사람임을 보여주고 이준호는 우영우에게 듣고 싶은 말을 정확히 해줄 수 있는 사람이자 안도감을 주는 사람임을 짚어주는 씬이었죠. 하지만 이준호는 아빠 우광호와 다른 점이 있는데요. 아빠 우광호는 자식의 좌절하는 모습을 보지 못해 한선영 대표의 정치적 의도가 깔린 부정 취업인 걸 알면서도 눈 감습니다.
딸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 선택이지만 결과적으로 우영우가 특혜받아 입사한 공공의 적이 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반면 우영우는 이화에서 의뢰받은 일을 변호할 때 모든 태도와 행동이 거짓 덩어리인 걸 알았지만 이기고 싶은 마음에 진실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행동을 코치하는 등 법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려는 이화에 함께 동조했었습니다. 결국 금강에서 찾아낸 기계로 인해 이화가 거짓인 것이 밝혀졌지만 이미 이득을 취할 대로 취해 결과에 아랑곳하지 않은 이화와 진실만을 위해 손해인 줄 알면서도 싸워왔던 금강을 보고선 무척 괴로워했는데요. 우영우는 부끄럽다고 고백하며 오롯이 자기 반성을 겪어내고 있었습니다. 우강호는 딸의 이런 좌절을 못 보는 사람이죠. 하지만 이 사건을 곁에서 함께 서포트했던 이준호는 거짓인 걸 알면서도 간섭하지 않고 우영우 변호사 스스로 알아차리도록 지켜봐준 사람이라는 데에서 우강호와 큰 차이가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우영우의 독립은 온실 속 화초 같았던 우강호라는 운명적인 배로부터 스스로 성장하여 자신의 선택으로 이준호라는 배에 탑승해 새로운 항해를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우영우는 자폐인 형의 죽음에 대한 사건을 맡았을 때 아빠에게 자문을 구하는데요. 그때 우강호는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파고들라고 충고해줍니다. 우영우는 공간과 공간 사이를 이동할 때, 문을 지날 때, 엘리베이터를 탈 때 항상 셋을 세고 나서야 이동하는데요. 이준호는 사람들로부터 불평과 짜증이 들리더라도 열린 버튼을 꾹 누르고 기다려주는 사람이죠. 무엇보다 이준호는 우영우가 뭘 좋아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고래 이야기를 시도 때도 없이 양치할 때도 외근 나왔을 때도 남자 화장실 앞에서 기다려서라도 고래 이야기를 하는 우영우에게 바다 사이키 조명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우영우에 대한 호감이 커지면서 고래 본 적 있냐고 수족관 얘기를 꺼냈다가 참교육 제대로 당하긴 했지만 낙조대에서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에 사는 고래 이야기를 나누었죠. 산파리, 춘삼이, 복순이가 아기 돌고래들과 함께 헤엄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아마 우영우와 이준호의 커플 엔딩씬에서 제주도 커플 여행으로 남방 큰 돌고래를 보러 가지 않을까요? 이준호는 자폐인 변호사로 한계에 부딪혀 좌절감에 빠져있는 우영우에게 자신은 우영우 변호사님과 같은 편 하고 싶다고 말한 것을 두고 후에 우영우는 같이 있을 때 떨리고 심장이 두근댄 적 있었냐는 질문에 그때를 회상하며 그런 적이 있었다고 고백했었죠. 모든 감정의 표정을 아버지로부터 배워왔던 우영우는 이제 표정을 습득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얼굴도 발그레해지면서 설렘의 표정이 드러납니다. 소덕동 언덕길을 오를 때 우영우는 미끄러져 옷이 찢어졌었는데요. 앞서가던 이준호는 얼른 달려와 자신의 옷을 벗어 입혀줍니다. 그러곤 이젠 우영우의 뒤에서 행여 넘어질까 하여 가드하며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재밌게도 이들의 알콩달콩 설렘 순간은 작가님께도 깨알같이 표현하고 싶었는지 실화 마지막 일러스트에는 이준호의 청자켓을 입고 올라가는 우영우의 모습과 뒤에서 지켜주는 이준호의 모습 그리고 이들을 응원하는 듯 세 마리의 새가 날아가는 그림이 있죠. 결정적으로 심박수를 표현하는 그림이 크게 가로질러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커플 복선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영우 지킴이 이준호의 모습은 우영우가 없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나 같이 사는 똥촉, 권모술수 권민우에게도 예외 없습니다. 핸디캡이 있잖아요. 남들은 시간 내서 봉사활동도 가는데 예? 저도 이 정도는 해야죠. 이런 우영우에 대한 권민우의 차별적인 발언에 농구를 하면서 거친 몸싸움을 걸며 권민우를 넘어뜨립니다. 맘상한 권민우가 페어플레이 운운하자 정작 페어하지 못한 권민우의 발끈하고 기분이 상해서 운동을 그만두고 먼저 가는 이준호였죠. 그리고 외근 나갈 때 나누리 봉사활동 중이냐고 무례하게 말했던 대학 후배의 말에도 못내 가슴앓이 하고 마음이 무거웠던 이준호였습니다. 이제 우영우는 넘치는 심박수로 이준호를 좋아한다는 것이 더 명확해졌는데요. 우영우는 자신은 자폐가 있어서 결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 결혼식을 한다면 동시 입장을 하겠다고도 선언하죠. 그 이유는 아버지가 배우자에게 넘겨주는 게 아니라 제가 어른으로서 결혼하는 거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우영우는 여러 사건의 변호를 맡으면서 자신의 가치관도 서서히 정립되는 모습인데요. 사실 우영우가 아빠께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자신이 맡았던 결혼식에 드레스 흘러내린 사건을 담당하면서 아버지에게 종속되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소신 있게 말하지 못하고 끌려다닌 신부의 이야기였습니다. 권민우 변호사는 신부 김화영을 두고 아버지로부터 정신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그렇다고 우영에게 말했는데요. 그 말을 우영우는 자신의 상황에도 적용했던 겁니다. 가만 보면 권민우의 흘리는 말 모두를 정확히 입력했던 우영우인데요. 저 나이 되도록 밥상 한번 안 차려봤을 거라는 말도 자신에게 똑같이 적용됐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그 신부는 32억을 받을 수 있는 이기는 재판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부터 벗어난 스스로의 선택을 하는데요. 내 결혼, 내 재판, 내 인생이야 라는 말을 통해 우영우 또한 자신의 현 상황을 직시할 수 있었던 거죠. 사건 하나하나를 맡을 때마다 세상으로 한 발짝씩 더 나아가는 우영우. 그녀의 진정한 성장과 독립이 꼭 머지않은 것 같은데요. 우영우는 자신의 결혼식 때 부케는 아버지께 드린다고도 했습니다. 미혼부로서 혼자 사는 것보다 결혼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는 우영우는 어느새 아버지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지 못했던 어린 우영우는 없습니다. 혹시 엔딩 때 부녀 합동 결혼식 장면이 나올까요? 넘어갔나요? 네, 넘어갔어요. 우강호라는 배를 타고 27살까지 잘 항해해왔다면 이제 독립적인 자신의 선택으로 남은 인생은 우영우 스스로 선택하고 좌절도 오롯이 느끼고 자기 반성도 하며 성장해 나가는 우영우의 삶이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이 선택해서 개척해 나가는 제2의 삶에 있어 이준호는 우영우에게 꼭 맞는 사람 같죠. 그리고 홀로서기란 우영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저 역시 나는 지금 내가 선택한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우영우를 통해 이렇게 따뜻한 감성으로 자극을 주는 이 작품이 매회 감동입니다. 성장하는 우영우, 성장통을 잘 겪어내는 우영우를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함께 의견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두중이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